오늘 뭐 기업가 정신과 디지털 시대에 관련돼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저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했더니 그냥 우리 매일 쓰는 네이버 있잖아요. 네이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대표적 학자로는 미국의 경제학가 슈페터를 들 수 있다. 그는 새로운 생산 방법과 새로운 상품 개발을 기술 혁신으로 규정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창조적 파괴에 앞장서는 기업가를 혁신자로 보았다. 슈페터가 가장 먼저 창조적 파괴라는 이야기를 했고 저희가 지금 이 시대에도 그 패러다임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혁신자가 갖춰야 할 요소로는 신제품 개발, 새로운 생산 방법의 도입, 신시장 개척, 새로운 원료나 부품의 공급, 새로운 조직의 형성, 그리고 노동 생산성을 향상 등을 꼽았다. 이 6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슈페터가 정의하는 기업가 정신은 대체로 이와 같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전통 산업에서 ICT, 디지털 경제로 넘어가고 있는 시기에서 기업가 정신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 빅뱅이 크게 일어나고 있죠. 수년 전에 인터넷이 하고 나서 됐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이후에 더 크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인공지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로 인해서 더 크게 발전되고 있죠. 자율주행도 포함돼서 10년 전에 보면요, 2017년과 2007년에 글로벌 시가총액 5대 기업을 보면요, 지금은 애플, 알파벳, 구글의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이 있고요. 2007년에는 약간 전통적인 기업, 금융이라던가 부동산이라던가 산업계, 굴뚝산업에 있었던 회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페트로차이나, 엑소모빌, 제너럴 일렉트리스, 그다음에 차이나 모바일, 중국 공사은행 정도가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시기로 다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이 있죠. 한 27조 정도 시가총액을 하고 있는 네이버와 6조 정도 하고 있는 카카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회사로 비춰지고 있지만 글로벌 회사들하고 비춰봤을 때는 정말로 작은 회사에 가깝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한 해 예산이 한 30조 정도 되고 대한민국 한 해 예산이 400조 정도 맞습니까? 네, 맞죠. 네, 제가 숫자를 잘 못했는데 잘 났습니다. 에 비하면은 글로벌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은 국가별 순위도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여기까지 IBM까지는 순서대로 적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우리나라로 해서 그냥 껴 넣은 겁니다. 이 중간에 수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미국 기업과 중국 기업이 있는데요. 텐센트하고 알리바바는 조만간 페이스북과 아마존을 넘어서는 기업이 될 거라고 모두 다 예측하고 있죠. 이번에 광군제를 보면서도 이미 알리바바가 아마존을 잡을 거다라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미국이 계속 이 시장을 계속 선도했는데 중국이 치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들이 모바일을 기반으로 해서 ICT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핸드폰을 만들거나 핸드폰 위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거나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 기업들이 그 다음으로 인공지능이라던가 자율주행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자율주행 관련돼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사실은 여기에 껴있지 못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었던 ICT 회사들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1위 당연히 삼성전자부터 나오죠. 삼성전자가 여기서 보면은 지금 텐센트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부품, 반도체를 잘 만들고 있어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가총액에서는 ICT 회사가 7위에 네이버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조금 다르게 본다라면 이 안에 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계열사별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각 대기업의 계열사들을 머지의 하나로 보면은 네이버는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회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요. 중국이나 미국의 상위 10대 기업이 대부분은 ICT 회사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1년간 늘어난 ICT 기업의 일자리입니다. 아마존이 1년간 늘어난 거예요. 23만 5천 명, 77%가 늘어났고요. 페이스북이 6천 명, 43%가 늘어났습니다.
ICT 회사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되게 작은 인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저희 구성원들하고 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도 지금 한 700명 정도가 되는데 많이들 놀라시더라고요. 한 2, 30명 정도 작은 방에 모여가지고 그걸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이버도 3, 4천 명 이상 되고 있죠. 사실은 ICT 인력도 굉장히 많은 지식 근로자들이 필요하고요. 그로 인해서 고용 창출도 많이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던 산업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에 대한 우려와 인식에 관련돼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의장을 맡고 있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서 얼마 전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디지털 경제 및 창업 혁신 관련된 연구조사를 했었는데요. 일반 국민 대상으로 1000명, 산업계 전문가에서 150분 정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향후에 어느 산업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가 증가될 것으로 보이나요? 라고 했을 때 일반 국민들이, 회색이 일반 국민인데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ICT 기반 산업 스타트업들이 50.6%, 인터넷 서비스 산업이 70.9% 정도에서 일자리 창출을 더 많이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던 제조업하고 토목 및 건설업 이쪽은 18%, 17% 각각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집단, 소속기업, 대기업 그룹들은 한 26%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실제 현상하고 다를 수도 있지만 국민들의 기대치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은 좀 놀라웠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산업계에서는 저희 ICT 기반 스타트업과 인터넷 서비스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중복응답이기 때문에 더 크게 나왔습니다. 향후 어느 산업 분야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크게 다르진 않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대기업 집단 소속 기업이 50%, 48%로 올라갔습니다. ICT 기반 인터넷 기업이 69%, 70%, 8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재밌는 점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대기업 집단이 50%대가 되는 곳들이 사실은 신규 일자리 창출에서는 크게 이바지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국민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도 ICT 기반 스타트업들 쪽에서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 저희 회사도 내년도에는 인력 창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조사인데요. 4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 경제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일반인들 76%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산업계 종사자 94%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국민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 이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국가 경제 산업에도 크게 이바지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에는 큰 이견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정부가 디지털 경제 관련 정책을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조금 어려운 질문이긴 해요. 사실은 여기 보면은 72.4%, 61.8%가 나왔는데 사실은 지금 정부 지지율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경제 활성화 정책에 관련돼서 72.4%가 긍정적이다 생각했고 디지털 경제 규제 개선에 관련돼서도 61.8%가 얘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과 차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최근 세계 50대 핀테크 회사가 발표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딱 한 군데 35위, 토스 하나만 됐고요. 핀테크 쪽에서는 해외에 비해서 굉장히 느리게 저희가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작년에는 한 기업도 없었는데 하나 들어간 게 저희 쪽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바라보고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다 같이 지혜를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요.
우선 그림자 비주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매우 심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78.9% 관련된 분들이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림자 규제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해석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완벽하게 명시된 것이 아닌 좀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못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포지티브한 규제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얘기 나누고 있는 게 이번 정부에서도 주요 과제로 얘기가 나오는 게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 산업계, ICT 산업계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으로는 위법사항은 아닌 것 같지만 뭔가 잘못될 것 같고 그래서 시작조차 좀 하기 어려운 주저주저 하게 되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학생들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는 학생분들하고 얘기 나눌 때 이런 얘기들을 가끔 나누는데요. 부의 불평등에 관련돼서 얘기를 나눌 때 이런 얘기를 나눠요. 그러니까는 토마 피케터라는 경제학자가 이것을 부의 불평등은 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역사학적으로 좀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는데요. 부는 원래 불평등했다라는 결론이에요. 인류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주 오래전부터 봉건시대에도 왕이나 귀족이라던가 종교인들, 제사장들, 군인들이 부를 거의 독식했었고 일부 평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부를 갖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한 번씩 교차되는 시기가 있다라고 해요. 부가 다시 재분배되는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전쟁이나 혁명 같은 사회적 변화가 아주 크게 기본적인 질서가 바뀌는 그 시기에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가장 마지막에 큰 전쟁이 있었던 세계 2차 대전 그리고 한국에서 보면 한국전쟁이 가장 큰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때쯤에 부의 불평등이 다시 한번 바뀌었던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국만 본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새로운 부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지금 있는 대기업들 그리고 큰 회사들도 사실은 그 전후에서 나오게 된 회사들인 거죠. 지금의 부자들, 부동산 부자들도 사실 그 전후에 대해서 나오게 된 셈이죠. 하지만 부 자체는 속성 자체가 불평등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것인데요. R은 G보다 크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 공식인데 부로서 얻는 이익이 노동으로서 얻는 이익보다 빠르다. 아주 간단한 공식이에요. 여러분들 모두 다 여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젊은 청년들이 불평등, 부에 대한 불평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는 굉장히 큰 기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새로운 신흥 부자들은 사실은 이 영역에서 가장 많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주크버그도 그렇고요. 여러 사람들이 아마존 창업자도 그렇고요. 알리바바, 마윈도 그렇고 사실은 지금 새로운 혁신을 위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가면서 새로운 부자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 젊은 친구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창업한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창업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지만 한 번은 인생을 새롭게 한번 걸어볼 만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가 한국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 투자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요. 90년대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이런 성장성과 이런 것들 보면서 한국에 투자하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투자하지 않겠다. 그때 가장 크게 봤던 게 노량진에 있는 공무원 학원들 거길 찾아갔어요. 젊은 친구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모두 다 열광하고 있고 안정적인 삶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새롭게 발전하는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뭐 그분들 많이 이해가 됩니다. 저 또한 그 세대를 겪었기 때문에 IMF라는 큰 국가적인 혼란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였고 그 시대 이후에는 사실은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공감했는데요. 생존의식이 시민의식을 잡아먹고 있다. IMF 이후에. 라는 말을 듣고서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데 사실 기업가 정신도 이 이후에 많이 사라졌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짐 로저스가 얘기한 말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의 공무원 열풍은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다. 활력을 잃고 올라가는 사회의 전형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업가 정신이란 무엇일까 계속 고민해봐도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요.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우리랑 가깝게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나라들의 상속형 부자와 자수성가형 부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면요. 네, 미국은 75%가 상속형 부자가 아니라 자수성가형 부자입니다. 그렇게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기업이라는 그리고 산업을 키워왔던 나라에서도 지금도 새로운 신흥 부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중국은 상속형 부자가 2.5%, 자수성가형 부자가 97.5%입니다. 일본은 30%에 70%. 한국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예상하신 것과 같이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상속형 부자입니다. 상속형 부자 자체가 나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대로 세금을 내고 부모님께서 잘 만들었던 그런 것도 잘 만들어가면 좋지만 사실은 부가 한쪽에서 계속 정체되기 때문에 사회 현상으로 사실은 그닥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나오면은 그 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많은 실험들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기업들의 초기 창업주들이 있던 그 시기에는 사회적으로 더 많은 실험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나라도 훨씬 더 활력이 있었고 도전 정신도 더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사실 뭐 미국이나 중국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본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심지어 일본도 이렇게 경제 성장도 우리보다 둔화되고 정체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우리나라보다도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많다라는 데 저는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의 또 사례로 볼 수도 있는데 현상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는 한쪽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고 불평등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인문학적으로 보는 자라면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데 얼마나 많이 벌고 싶어 하냐면요. 남들보다 많이 벌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등이 있을 수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가 부를 버는 속도가 노동이 부를 버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부가 부를 버는 속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새롭게 부를 버는 속도를 막고 있다는 거죠. 지금 사실은 그게 사회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규제로도 나오고 있고 사회 뭐 다양한 현상, 대기업의 골목 상권 침입 뭐 이런 것들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조지프 슈페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제순환 논리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사업가, 기업가를 좀 구분해서 얘기를 했어요. 기업가는 혁신을 추구한다. 사업가는 혁신을 모방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혁신가가 많이 나오는 사회, 기업가가 많이 있는 사회일수록 잠시만요. 경기가 호황되고 사업가가 많이 있는 나라일수록 경기가 쇠퇴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실은 지금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을 보면은 이해가 빠르게 되실 겁니다. 거기는 빠르게 기업가들이 나오고 있고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좀 모자란 부분들도 있죠. 지금 정부에서도 스타트업 창업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스타트업들에 대한 지원책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좀 저는 하나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부의 지원책이 사실은 청년 창업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일자리를 대처해서 창업을 하는 것이 어떠한가에 대한 문제로 접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타트업들 작게 그런 청년들이 나와서 알리바바나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회사를 만들 거라는 생각은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회사가 커지면은
커지는 것을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스타트업들, 그다음에 새로운 창업 회사들은 작은 규모여야 되고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미국도 중국도 사실은 그걸 주도하고 있는 회사는 그 ICT 기반으로 큰 회사들이 전통기업 회사들을 넘어서서 국가 경제를 이끌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아마존 같은 회사, 시가총액으로 국내에서 1위 할 수 있는 회사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중간중간 대기업에 관해서도 좀 발언이 좀 있었는데요. 저는 대기업을 싫어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그 시대마다 그 시대에서 원하는 시대 정신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기업이 성장했던 그 시대에는 조금 더 지금과는 다른 가치관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좀 먹고 사는 문제, 산업 보고, 그 다음에 산업을 키워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산업 보고, 나라에 충성하고 애국해서 모두가 좀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라는 구조였던 것 같고요. 또 태생부터 자체가 뭐 포부상이라던가 상해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가족의 협력에 의해서 시작이 된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경영 자체가 완전히 분절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회사들, 새로운 경제인들을 발전시켜 더 키워준다라고 하면은 그게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기업들이에요. 우버도 있고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혁신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사실은 아까 말씀 모방조차도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규제로 너무 많이 막혀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나라 뭐 스타트업들 뭐 그거 외국에 있는 모델 그대로 갖고 오지 않았냐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조차도 어려워요. 해외에서 검증된 모델도 한국에서 하는 것조차도 어려운데 새로운 거를 생각한다는 건 더더욱이나 어려운 상황인 거죠. 전통 산업이 ICT 산업으로 바뀌고 있죠. 아까 시가총액으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드 인, 예전에는 어디서 제조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코리아가 중요했고, 수출입, 통상무역들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경제를 보호하려면은 뭐 세제라던가 세금 같은 문제로 그런 것들을 막았는데, 지금 ICT 영역에서는 국가 간 경계선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을 쓸 때 사실은 그들의 제품들이 컨테이너를 통해서 부산항을 건너서 세금을 매기고 우리가 쓰는 제품들이 아니잖아요. 예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페이스북 깔아서 로그인해가지고 그냥 쓰면 됩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결제를 하거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결제를 하면 그냥 바로 넘어가요. 국가 간 경쟁력이, 그러니까 경계선이 완전히 없어진 영역이 ICT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되고요. 지금은 어디서 제조했느냐보다는 어디서 설계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로 넘어가고 있죠. 여러분들 아이폰 많이 쓰시죠? 아이폰 뒷면에 보면은 정말 다르게, 전 디자이너라서 그런 것들이 정말 유심히 보이는데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로 적혀 있고요. Assemble 하고 차이나로 적혀 있어요. 조립만 참 중국에서 했고 실제 디자인은 애플이 했다, 캘리포니아에서 라고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Made in China라고 그냥 적었겠죠. 근데 이거는 정말로 새로운 방법, 그리고 사회적으로 새로운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장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과에 관련돼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밑에 이런 얘기가 적혀 있었어요. 네이버 지식백과에는 전통적인 의미의 기업가 정신 역시 슈페터의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과 새로운 것에 과감히 도전하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이 전통적 개념의 기업가 정신이다. 현대는 이러한 전통적 의미의 기업가 정신에 고객 제일주의, 산업보복, 인재 양성,
공정한 경쟁, 근로자 후생복지, 사회적 책임의식까지 겸비한 기업가를 진정한 기업가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서도 얼마 전에 신경제 선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불법적인 상속 경영을 하지 않겠다.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 편법적인 상속 경영을 하지 않겠다. 두 번째로 불법적인 가족 경영을 하지 않겠다. 세 번째로는 세금 잘 내겠다. 네 번째로는 무엇을 얘기했냐면요. 근로자의 복지, 근로복지 향상을 위해서 지속히 노력하겠다라는 얘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다른 경제인들이 나타나서 기존에 있었던 경제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우려를 많이 표시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은 항상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ICT 회사들도 잘 되면은 그냥 고객들을 위해서 좋은 거 말고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좋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에 있는 기업가는 저는 이런 부분도 생각해보고 있는데요. SF 영화를 현실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봤던 그런 만화들, SF 소설에 나왔던 것들을 현실화시키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의 기업가들은 사실 미래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미래와 현재가 충돌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규제는 단순하게 정부 관계자들의 규제로 만들어지진 않아요. 법적인 이슈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그 이익 집단들, 산업, 그래서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면서 발생되는 자기네들이 일자리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걸 반발하고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혜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의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과학적 관점에서 지금 이 산업을 일구셨던 50대, 60대 분들에게 우리는 사회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드려야 되나,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래를 짊어질 10대, 20대 친구들에게는 우리의 대한민국이 어떤 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나, 지금 산업, 지금 있는 구조를 지금 있는 10대, 20대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국가적으로 보면은 좀 암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실험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역차별 이슈라던가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 얘기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좀 크게 좀 이야기를 나눴고요. 지금 현재에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셨던 분들에 대한 예우, 그리고 지금 미래를 이끌어야 될 10대, 20대들에게 우리가 주어야 될 대한민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거의 마쳤는데요. 이상으로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고요. 저도 밑에 내려가서 토론을 열심히 들으면서 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심을 다해서 발표해 주신 김봉진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 이제 다음